남자는 늦은 시간까지 녹음을 하고 있었다. 한창 녹음을 하고 녹음본을 들어보는데 알 수 없는 작은 잡음이 함께 섞여 있는 걸 확인했다. 어쩔 수 없이 재녹음을 해야 했다. 이번엔 방음부스를 더 꽉 닫고 진행했고 다시 들어보니 녹음본에 자신의 목소리 외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타고 다닌 구형 아반떼의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다가온 남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진 한 장. 이 말이 자신의 목소리 사이에 계속 반복되었다. 분명 녹음 부스엔 자신밖에 없었다. 소름이 돋은 남자는 작업을 그만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녹음실 사장님에게 파일을 들려주며 어제의 일을 설명했고 사장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이 목소리는 역가게 사장님의 목소리인 듯한데 어제 저녁경에 괴한에게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하고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다. 목이 졸려 질식사한 피해자, 목이 아프고 숨이 막힌다는 의문의 녹음 소리. 남자가 녹음할 때 피해자의 영혼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것일까? TV, 라디오, 녹음기 등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녹음될 수 있다는 초자연 현상을 전자 음성 현상, EVP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 11시간 동안 전화를 건다던가 죽은 사람이 자신이 살해를 당했고 어디에 있는지 EVP 현상으로 전해 정말 시체가 발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어 주목받는 초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한 현상이라 여러 공포, 미스터리 창작물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관련 사례도 흥미로운 게 많으니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부부는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아내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남편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다. 그날 밤도 괴로운 마음에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 사진을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벽난로의 굴뚝에서 작은 조약돌과 먼지가 떨어졌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혼란스러웠지만 벽난로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벽난로에 가까이 걸어갈수록 더 많은 조약돌과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크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 돌덩이가 벽난로에서 떨어졌다. 남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돌덩이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매우 훼손되고 부패한 사람의 머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소파로 달려가 정신없이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다. 남편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 몸의 여러 다른 부위가 벽난로를 통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돌아섰다. 돌아선 그곳엔 시신의 여러 절단 부위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몸의 부분들이 천천히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붙기 시작하고 합쳐져 갔다. 남편은 현재 상황에 놀라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시신의 부위들은 합쳐져서 매우 흉측하고 부패한 괴물의 형상으로 남편 앞에 서 있었다. 괴물은 나지막히 중얼거리더니 남편을 공격했다.
장님에는 애정에 대한 욕망을 잡아먹는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괴물은 강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장님에는 보통 희생 대상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장리맨이 굴뚝으로 들어갈 땐 몸이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고 벽난로에서 나온 뒤 다시 합쳐져 희생자를 가차없이 사냥합니다. 장리맨은 부패한 시체이자 불멸의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리맨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리맨과 마주친다면 도망치거나 숨는 것 외에는 다른 퇴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장리맨은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다면 기지를 발휘해 조금 더 연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휴가를 내려온 그녀는 반려견 맥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그녀는 산책을 하던 도중에 처음 보는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고 신기해하면서 다리를 건너려는데 맥스가 발걸음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았다. 맥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고 안절부절 못하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녀는 맥스가 낯선 장소여서 겁내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잠시 후 맥스는 뭔가를 발견한 듯이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평소에 얌전한 성격의 강아지였기에 그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맥스가 짖는 방향을 포함해 다리 위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 야생 동물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다리 난간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맥스가 뭔가에 홀린 듯 전속력으로 다리 난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추진력에 그녀는 목줄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고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맥스는 다리 15m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오버툰 다리에서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오버툰 다리는 애견가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다리로 불립니다. 수십 년 동안 반려견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600여 건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놀랍게도 뛰어내리는 지점이 정확히 한 곳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문의 사고가 반복되자 한간에는 개가 다리 밖에 귀신을 보고 흥분한다. 혹은 귀신이 주인을 해칠까봐 공격하려다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리 주변을 조사했지만 개들이 왜 뛰어내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버툰 다리 입구에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우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살 제키는 외로운 소년이다. 제키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엄마는 아주 바쁜 사업가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출장 중이었고 제키와 거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제키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평소와 같이 엄마가 출장 중인 어느 날 밤이었다. 제키는 현관 문 앞에서 작은 오르골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빛나는 별들과 다채로운 무지개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제키는 그 상자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고 그것을 열기로 결정했다. 상자를 연 순간 하얀 연기가 주위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연기 때문에 제키의 시야가 흐려졌고 그 순간
팝고즈 더 위즐리라는 노래가 들려왔다. 노래가 끝나자 연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깡마른 모습의 신비로운 인물이 제키 앞에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신비한 인물은 삐에로였다. 그 삐에로는 지저분한 빨간색 머리에 코는 긴 원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팔은 바닥까지 쭉 늘어져 있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제키에게 자신을 웃는 잭이라고 소개했다. 그날 이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항상 함께 놀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키는 웃는 잭의 몸에 있는 색깔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웃는 잭의 미소는 점점 위협적으로 바뀌었고 그의 몸은 곧 완전히 흑백으로 변할 것 같았다. 제키의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엄마는 제키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엄마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제키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다락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락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체 옆에는 오르골 상자가 놓여 있었다. 웃는 잭은 피에로를 닮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외롭거나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웃는 잭이 희생자가 될 아이를 선택한 후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상상 속 친구인 척하며 접근해 방심한 틈을 타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비록 웃는 잭이 어른들을 공격한 기록은 없지만 이 괴물은 보통 아이와 부모를 갈라놓기 위해 부모들에게 불길한 악몽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웃는 잭은 반드시 오르골 상자가 열려야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잭은 오르골 상자를 열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온갖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의 오르골 상자가 열리면 족제비가 사라졌어요라는 괴이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웃는 잭은 이 불길한 노래를 통해 희생자에게 곧 자신이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이 노래가 들려온다면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다면 웃는 잭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젠장, 마지막에 한 끗만 맞았어도 2배는 벌 수 있었는데. 어이, 이보게 김씨, 한 해 마지막 날도 노름이나 해서 쓰겠는가? 같이 탁주나 한잔하세. 됐어, 난 집에 가서 잠이나 자겠어. 아니, 오늘은 섣달 근무만인가? 그러다 자네 큰일 나네. 쓸데없는 소리는. 에잉. 젠장, 마지막 날까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안 잘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군. 이제 슬슬 나가보자고. 한 해 동안 이놈이 짜증을 내도록 충동질했으니 얼른 하늘에 올라가서 신에게 구하자고. 이놈의 뱃속에 지내면서 나쁜 짓 한 걸 모두 기억하고 있네. 당장 가자고. 좋아,
그래야 우리가 제사밥을 빨리 얻어먹을 수 있지. 아니 내 눈썹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이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잠을 자지 않고 새해가 되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몸속에 기생하면서 수명, 질병, 욕망을 좌우하는 삼시충이라는 벌레 때문입니다. 제사밥을 얻어먹고 사는 삼시충은 주인이 빨리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주인을 꼬드겨 죄를 짓게 만들고 섣달 금음이 되면 몸속에서 기어나와 신 앞에 가서 집주인의 잘못을 고합니다. 신은 삼시충의 보고를 받고 죄만큼 수명을 깎기 때문에 수명이 깎인 주인은 눈썹이 하얗게 새어버립니다. 이런 고자질 벌레인 삼시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잠을 안 자면 절대로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술 마시고 놀면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동네에 사는 언니가 아이를 업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자아이는 3살에서 4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저는 얼른 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언니는 고마워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는 계속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언니에게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잠시 뒤 떨리는 손으로 하차 벨을 눌렀어요. 근데 아이를 다시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엎히면 엉덩이를 받쳐줘야 하는데 아기는 힘겹게 언니의 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언니는 다음 정거장에서 서둘러 내려버렸어요. 신고된 건 지난 20일.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씨는 경찰이 아이가 두개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자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된 지난 20일. 발견 당시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기의 귀신을 말합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아기 귀신 태자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의 주변을 떠돌아다니게 되며 연령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의 눈에 간혹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는 태자기 무당이 가장 많고 신점도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태자기를 위로하는 돌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의 다음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불길한 저주를 내린다고 하며 부모가 반드시 속죄하고 향을 피워 희원을 해주어야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삼촌이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삼촌은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는 기괴하게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원숭이 손이 있었다. 그는 궁금증이 생겨 원숭이 손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차근차근 답해주던 삼촌은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이 원숭이 손에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촌은 동시에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원을 빌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삼촌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삼촌이 돌아가고 그날 저녁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호기심에 원숭이 손을 들고 큰 돈을 벌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었다. 순간 원숭이 손에 손가락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구부러졌다. 다음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부부의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로 죽었다며 위로금으로 100억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부부는 절망에 빠졌다. 그 일이 있고 부부는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원숭이 손을 가져왔다.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얼마 후 노크 소리가 잠잠해지자 이번엔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곧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밖에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숭이 손을 가져와 문 밖에 있는 것을 없애달라며 3번째 소원을 빌었다. 조금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현관문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아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원숭이 손은 인도의 파키르에 의해 만들어진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파키르는 인간이 운명을 거스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군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원숭이 손을 가진 사람은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술을 걸었습니다. 주술의 영향으로 소원을 말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원숭이 손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 손을 가진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원숭이 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숭이 손을 찾았다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실현당한 여성이 투신 자살했다. 여성이 투신 자살한 곳은 바로 전 남자친구 집마당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녀한테 시달렸다. 두려워하는 남성은 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럼 살지 마. 난 죽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년이 죽어도 제 곁에 있을 거라 했다고요. 원념이 깊구만. 그녀는 이미 악기가 되었어. 7일째 되는 날 자네한테 찾아올 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게. 악기는 허리를 굽히지 못할 테니 7일이 되는 날 그녀의 옷을 끌어안고 침대 밑에 숨어 있게. 자네를 못 찾게 된다면 악기는 곧 돌아갈 것이네.
나 자살하려고 뛰어내릴 때 머리가 아래로 향했거든. 옛날 중국 구전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뒤 7일째 되는 날을 영혼이 되돌아오는 밤이라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아직 이 세상의 가족이나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사망 후 7일째 되는 밤 12시에 살아 생전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대 중국에서는 자살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악귀들이 7일째 밤에 복수를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악귀는 직접 원한의 대상을 찾아가 복수를 하거나 또는 스님들의 재령을 통해 원념이 사라지고 환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매년 밸런타인데이에 많은 초콜릿을 받았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이성에게 인기가 꽤 많았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생활 내내 여자친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을 집에 돌아와 확인했다. 거의 수제로 직접 만든 초콜릿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돋보이는 포장을 한 초콜릿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띈 것에 비해 누구에게 어디서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포장을 열어보니 편지나 카드도 들어있지 않았다. 초콜릿은 직접 만든 것 같았고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는 찝찝한 마음에 이대로 버릴까 생각했지만 어쩐지 호기심이 생겨 초콜릿 안을 확인해 본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그 뒤부터 그는 밸런타인데이에 누구에게도 초콜릿을 받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관한 괴이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나 머리카락을 섞어 초콜릿을 만든 후 밸런타인데이에 그것을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입니다. 최근에는 피나 침을 넣어 초콜릿을 만들었다는 괴담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초콜릿을 만들 때 라즈베리 파이를 넣어서 만들면 새콤한 맛이 피 맛을 가려준다는 팁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괴담과 고백이 공존하는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은 사실 기독교의 순교자 성 발렌티노의 시신이 매장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기를 위해 군인은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법에 대항하며 혼인하려는 병사가 있었고 그는 비밀리에 이들에게 혼인 성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고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법을 어기고 목숨을 잃은 그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일, 즉 오늘날의 밸런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밸런타인데이 하루는 생전에 그가 바랬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